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요한 아침, 혹은 나른한 오후, 삶의 지혜를 품은 어르신들의 평안한 시간에 잠시 다정한 말벗이 되고자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어르신들의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 하나하나, 또 하얗게 내린 서리 같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그 자체로 한 권의 귀한 역사책과도 같습니다. 그 책장 안에는 우리네 인생에 쉬고 달았던 봄, 뜨거웠던 여름, 풍요로웠던 가을, 그리고 때로는 시렸던 겨울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아마 지금 이 순간 어느 분께서는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테고, 또 다른 분께서는 고즈넉한 툇마루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정겨운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평온하고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저는 오늘 어르신들과 아주 중요하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평생 동안 쉼없이 뛰어주고 있는 이 고마운 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의 비바람과 폭설을 견뎌내고 굳건히 서 있는 한 그루의 거대한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늘 푸른 잎을 자랑하며 꿋꿋하게 서 있는 바로 우리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깊고 튼튼한 뿌리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정성으로 쌓아 올린 생활 습관이자 우리 건강의 근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가 바로 이 뿌리를 살찌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굵직한 나무 기둥과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간 가지들은 우리 몸 곳곳에 생명의 기운을 실어 나르는 생명줄, 바로 혈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싱그러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저 푸른 잎사귀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우리 심장의 활기찬 박동 그 자체입니다. 어르신들의 심장은 바로 이토록 위대하고 강인한 생명 나무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내며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을 모두 품어 안은 채 묵묵히 우리 생명을 지탱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어르신,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귀하디귀한 생명나무에게 보약이라 굳게 믿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주고 있지만 실은 그 뿌리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썩게 만드는 독이 되는 것을 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 믿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에 그 위험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 곁으로 파고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견과류가 몸에 참 좋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호두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아몬드는 심장에 좋으며 잦은 기력을 보충해주고, 땅콩은 우리에게 친숙한 영양 간식이라고 말입니다. 네, 그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견과류는 그 자체로 훌륭한 영양과 생명력을 담고 있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혹은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아주 작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견과류의 또 다른 얼굴, 즉 우리가 그것을 매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조리하며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느냐 하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잘못된 방식으로 만난 견과류가 우리 가슴 속 소중한 소나무를 위협하는 무서운 침입자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어르신들께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멈춤. 진심을 담아 더욱 또렷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견과류만큼은 제발, 부디, 이제 그만 드시기를 멈춰 주십시오. 저는 지금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애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식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의 귀한 심장을 하루하루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무서운 가짜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들을 겁주거나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의학 용어를 늘어놓으며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나누는 편안하고 다정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본래 알려주었던 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치유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으로 먹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법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함께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이 위대한 생명의 나무를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 동안 더욱 푸르고 더욱 싱싱하며 더욱 굳건하게 지키고 가꾸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건강의 가면을 쓴 진짜 범인들을, 그 가짜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눈으로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지나치게 소금에 볶은 견과류입니다. 아마 아주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 앞에 무심코 앉아 드라마를 보실 때, 혹은 오랜만에 만난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정답게 이야기꽃을 피우실 때, 우리 손앞에 놓여있는 그 고소하고 짭짤한 땅콩 한 접시, 혹은 소금 뿌려 볶은 아몬드 한 봉지. 바삭하고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몸에 좋은 견과류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접시가 텅 비어 있곤 하지요. 하지만 어르신,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몸을 한 그루의 소나무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소금, 그 자체는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귀한 존재입니다. 적당한 소금은 나무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소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줘야 할 나무 뿌리에 짜디짠 바닷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를 둘러싼 흙, 즉 우리의 혈액이 이 짠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 즉 우리의 혈관은 살아남기 위해 그 짠물을 억지로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짠 기운, 즉 나트륨이 우리 혈관 속으로 과도하게 들어가면 우리 몸은 그 짠 농도를 어떻게든 희석시키기 위해 주변의 물을 혈관 안으로 마구 끌어들입니다. 좁디 좁은 수도관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혈관의 압력, 즉 혈압이 무섭게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 우리 가슴 속 생명나무의 기둥인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장은 더 세게,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만 이 압력을 견디고 피를 온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몇 년, 몇십 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튼튼하던 심장도 결국 지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에도 무리를 주어 그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게 만들고 뇌혈관에 압력을 가해 위험한 순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그 짭짤한 견과류를 드시고 난 뒤에 유독 목이 마르고 물이 자꾸 마시고 싶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혹은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괜히 붓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입이 짜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비명,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지금 제 안에 너무 짠 기운이 많으니 제발 맑은 물을 넣어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타게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심코 넘겼던 그 작은 신호들을 이제는 사랑으로 알아차려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면을 쓴 범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범인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설탕이나 꿀, 캐러멜에 절이거나 코팅한 견과류입니다.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달콤하고 끈적한 땅콩강정, 호두강정, 혹은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설탕 코팅 아몬드나 꿀 바른 캐러멜 피칸.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지친 오후에 하나 먹으면 기운이 번쩍 나는 것만 같습니다. 인생의 쓴맛도 많이 봤는데
이 정도 단맛은 즐겨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 단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우리가 찾는 그 달콤함이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우리 가슴 속 생명나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지나친 소금이 짠 바닷물이라면 지나친 설탕은 끈적끈적한 시럽이나 녹은 연물과도 같습니다. 이 끈적한 연물이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설탕 덩어리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아주 미세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라는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불씨가 우리 혈관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씨는 수십 년간 부드럽고 탄력 있던 혈관 벽을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마치 비바람을 맞으며 촉촉하던 나뭇가지가 바싹 마르고 작은 충격에도 툭 하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당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는 그저 혈관이 설탕에 절여져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혈관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장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더욱 힘을 써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 딱딱해진 혈관 벽에는 나쁜 노폐물들이 훨씬 더 쉽게 달라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지요.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작은 위로와 달콤함을 더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선택이 우리 생명나무의 가장 중요한 가지들을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단맛은 설탕의 순간적인 자극이 아니라 건강한 몸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범인을 밝혀낼 차례입니다. 이 범인은 앞선 둘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향도 맛도 없어 더욱 교활합니다. 바로 오래되어 산패된 낡은 견과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넉넉하게 사다 두고 매일 먹어야지 하는 마음에 견과류를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혹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부엌 찬장 한쪽에 오랫동안 보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그 몸에 좋은 기름, 즉 불포화지방산은 사실 굉장히 섬세하고 변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름은 공기, 빛, 그리고 따뜻한 온도를 만나면 아주 쉽게 산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패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간단히 말해 기름이 썩어서 독으로 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슴속 생명나무에 비유하자면 산패된 견과류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녹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나 철문이 비를 맞고 오래되면 시뻘겋게 녹이 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산패된 기름은 바로 그 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녹슨 기름, 즉 자유기, 프리 레디켈라는 이름의 파괴자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멀쩡하고 건강하던 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세포, 심장근육세포, 뇌세포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이 공격은 우리 몸의 노화를 급격히 촉진시키고 심장병을 포함한 온갖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된 견과류를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 즉 발암물질을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맛과 향이 조금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약이 독약으로 변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혹시 찬장에서 꺼낸 견과류에서 희미하게 기름 쪘네, 마치 오래된 기름이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거나 입에 넣었을 때 혀를 톡 쏘는 듯한 불쾌한 맛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산패의 신호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톨도 드시지 말고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범인은 산업화된 사회가 만들어낸 아주 편리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바로 나쁜 기름으로 튀기거나 여러 번 볶아낸 견과류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많은 가공 견과류 제품들은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떤 기름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경우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을 사용하거나 더 나쁜 것은 그 기름을 몇 번이고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마가린이나 슈트닝처럼 경화유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기름으로 볶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나무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 몸의 혈관을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나쁜 기름은 그 시냇물에 독성이 있는 진흙이나 시커먼 폐유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쁜 기름, 특히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급격히 높이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시냇물 바닥에 진흙 찌꺼기가 쌓여 물기를 막듯이 우리 혈관 벽에는 끈적끈적한 노폐물들이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점점 더 좁아지는 혈관, 끈적해지고 탁해진 피 이런 상태에서 심장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막히기 직전의 하수도관처럼 우리의 혈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집에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기름 없이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요즘 나오는 공기로 튀기는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나쁜 기름으로 범벅이 된 번지르르하고 바삭한 가공 견과류는 반드시 피해야 할 네 번째 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범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범인은 가장 의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의 정체는 바로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식하는 습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는데 이왕 먹는 거 한 사발은 먹어야지. 심심한데 이 땅콩 한 그릇 다 먹고 자야겠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좋은 것이니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동양 철학에는 중용이라는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나무에도 이 지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무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고 결국 나무는 통째로 죽고 맙니다. 몸에 좋은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는 작은 크기 안에 엄청난 에너지, 즉 칼로리를 압축하고 있는 고농축 영양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은 아주 조금입니다. 그런데 좋다는 생각에 한 그릇, 두 그릇씩 과도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쓸 곳을 찾지 못한 에너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우리 뱃살과 내장 사이에 지방의 형태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체중은 그 자체로 우리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심장은 더 많은 곳에 피를 보내기 위해 평생 동안 과로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처리해야 할 짐을 계속해서 얹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견과류는 식사가 아니라 약처럼 소중히 그리고 정확한 양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하루에 한 줌이라는 규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오는 그 정도의 양,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나무를 살리는 감로수이지. 그 이상은 뿌리를 썩게 만드는 홍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무심코 먹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몸을 해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5명의 범인을 찾아낸 것은 견과류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물인 견과류를 제대로 사랑하고 그 귀한 가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선택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한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바로 자연으로의 회귀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그 본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음식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에 절여지지도 않고 설탕에 버무려지지도 않고 나쁜 기름에 튀겨지지도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 상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슴속 생명나무가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영양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으로의 회귀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다정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견과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셨을 때 화려하게 포장된 가공 견과류 대신 조금은 투박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생견과류나 소금과 설탕 없이 가볍게 볶기만 한 원물 견과류를 찾아주십시오. 포장지 뒷면을 잠시 살펴보시고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갓 만든 신선한 제품일수록 산패의 위험에서 안전합니다. 마치 텃밭에서 갔다 온 싱싱한 채소가 가장 영양이 풍부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귀하게 데려온 견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견과류의 좋은 기름은 공기와 빛,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 절대 비닐봉지 채로 부엌 한편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유리병이나 통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이 많다면 반드시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차갑게 보관하는 것은 견과류의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해서 그 신선함과 영양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몸에 들어갈 보약을 독약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먹기 직전에 약간의 정성을 더하는 손질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불리기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처럼 단단한 견과류는 드시기 전날 밤 깨끗한 물에 담가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헹궈서 드셔보세요. 이 과정은 마치 잠자고 있던 씨앗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불리는 동안 견과류 속에 있던 소화방해 물질, 피트산이 줄어들고 몸에 좋은 효소들이 활성화되어 소화와 흡수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영양분은 고스란히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저 번거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에 들어가 음식에 대한 깊은 존중이자 사랑의 표현, 바로 정성입니다. 두 번째 손질 방법은 집에서 가볍게 볶기입니다. 생견과류의 비릿한 맛이 싫으신 분들은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볶아보세요. 혹은 오븐이 있으시다면 낮은 온도에서 잠시만 구워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풍미는 살아나면서도 좋은 지방산이 파괴되거나 나쁜 물질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새까맣게 볶는 것이 아니라 옅은 갈색빛이 돌 때까지만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달맞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하루 한 줌의 법칙을 말씀드렸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손바닥 위에 소복이 올라오는 그 정도의 양, 그 양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기뻐하는 보약의 양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꾸준히 그만큼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우리 생명 나무의 뿌리를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견과류를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어르신들께 견과류를 먹는 치유의 의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무심코 입안에 털어넣는 방식은 이제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대신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을 잠시 내어 오롯이 견과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고 예쁜 그릇에 오늘 내가 먹을 만큼의 한 줌 견과류를 정성껏 담아봅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세요. 호두의 뇌를 닮은 신비로운 모양, 아몬드의 날렵한 곡선, 자세 자그마한 자태를 눈으로 음미해 봅니다. 그릇을 코 가까이 가져가
견과류 본연의 고소하고 신선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한 알을 입에 넣고 바로 삼키지 마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으며 그 질감과 맛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도독 부서지는 소리,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고소한 기름의 맛, 그리고 은은한 단맛까지. 이렇게 모든 감각을 동원해 음식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내 몸과 깊이 교감하는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내 몸아, 고맙다. 너를 위해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했단다 하고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치유의 에너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견과류를 더욱 빛나게 해줄 훌륭한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이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견과류의 효능은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첫 번째 좋은 짝꿍은 바로 신선한 제철 과일입니다.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같은 과일 속의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우리 몸에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효능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또한 과일의 섬유질은 견과류의 소화를 돕지요. 고소함과 상큼함의 조화는 입맛을 돋우는 데도 최고입니다. 두 번째 좋은 짝꿍은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풍부한 칼슘, 단백질이 견과류의 지방, 미네랄과 만나면 아주 훌륭한 영양의 균형을 이룹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과 과일을 곁들여 드시는 것은 우리 심장을 위한 최고의 식단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좋은 짝꿍은 푸른 잎채소입니다. 신선한 샐러드 위에 견과류를 솔솔 뿌려보세요. 채소의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에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져 그 자체로 완벽한 한 끼 건강식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짝꿍은 바로 따뜻한 녹차 한 잔입니다. 식후에 혹은 견과류를 드시면서 향긋한 녹차를 곁들여 보세요.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이 견과류의 좋은 성분과 만나면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고소한 견과류 한 알에 맑고 쌉쌀한 녹차 한 모금. 생각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견과류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씹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정성껏 보관하며 사랑으로 손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미하며 좋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의 온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바로 우리 가슴속 생명나무를 건강하고 푸르게 가꾸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견과류를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하고 정성껏 다루며 또 감사히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가슴속 생명나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속의 이 소중한 나무는 단지 좋은 음식과 맑은 물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걸음과 물을 준다 한들 매일같이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따스한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늘진 곳에 서 있는 나무가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에게는 영양분만큼이나 따사로운 햇살과 맑고 신선한 공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심장의 건강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이라는 물리적인 영향을 넘어 우리 마음의 영양, 즉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가슴속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혹은 살아오면서 쌓인 온갖 속상함과 억울함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화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풀지 못한 감정들이 몸 안에 쌓여 병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의 폭풍우는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 속 생명나무를 뿌리째 흔드는 아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비상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비상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관을 좁고 뻣뻣하게 수축시킵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하며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마치 잔잔하던 시냇물이 갑자기 성난 급류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평화롭게 서 있던 우리 생명나무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폭풍우가 잦아지면 심장은 쉴 틈 없이 과로하게 되고 혈관은 계속되는 긴장 상태에 지쳐 탄력을 잃고 병들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도 모르게 손을 뻗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짜고 달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집어든 달콤한 강정 한 조각, 짭짤한 땅콩 한 줌 그것들이 잠시나마 혀를 달래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마음의 폭풍우에 시달리는 우리 생명나무에 짠 바닷물과 끈적한 연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가장 슬픈 악순환을 만드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우고 우리 심장의 따스한 햇살을 비춰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우리가 매일 하는 먹는 행위 그 자체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챙김 식사의 지혜입니다. 마음챙김 식사란 아무 생각 없이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무의식적인 식사의 정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배가 고플 때 먹고 배가 부르다는 신호, 포만감가 오면 수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 한 입 한 입, 음식 본연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이의 수고로움을 거쳐 내게 왔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몸과 음식과 그리고 자연과 깊이 소통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식사는 소화액의 분비를 돕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 했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장을 위한 최고의 보약은 바로 자연의 치유력과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아침 햇살이 가장 좋을 때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길을 아주 천천히 걸어보시는 겁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푸른 나뭇잎의 싱그러움을 눈에 담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은 우리 몸의 시냇물, 즉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더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며 이끼와 찌꺼기를 씻어내듯 부드러운 혈액순환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심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몸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강력한 힘, 즉 자연치유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이 그 위대한 치유의 작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좋은 음식을 지혜롭게 먹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연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의 위대한 의사가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사랑으로 보살펴줄 때 우리 가슴속 생명나무는 그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꽤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건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우리 심장을 위협하던 5명의 범인을 찾아내었고, 그에 맞서 우리 몸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는 견과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선택과 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위험하다는 금지와 공포의 목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한 따뜻한 이해와 관심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의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위대한 생명나무는 이미 수십 년, 혹은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기나긴 세월의 비바람과 폭설,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을 모두 견뎌낸 정말로 위대하고 강인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생명의 박동을 이어온 그 나무는 이제 우리의 다정하고 현명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생명나무의 뿌리에 산성비와도 같은 짜고 달게 잘못 가공된 견과류 대신 맑고 깨끗한 단비와도 같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견과류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식 걱정, 세상 걱정으로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태풍과 화병의 폭풍우 대신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 생명나무를 늘 비추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여정은 언제나 아주 작고 소박한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오늘 당장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견과류가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드실 아몬드나 호두 몇 알을 작은 그릇에 담아 깨끗한 물에 한번 담가 보십시오. 혹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에게 다정하게 한번 들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행동이 바로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은 우리가 어느 날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건강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랑과 정성으로 걸어가는 소중한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위에서 내딛는 비록 작을지라도 의식적인 모든 발걸음은 더없이 귀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저와의 대화가 어르신들의 그 귀한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악이 다시 부드럽게 깔리며 더욱 진심 어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끝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 존경과 사랑을 담아 어르신들께 축복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남은 모든 날들이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평온함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더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